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도시의 공공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저는 서울 페스티벌 마지막 날 도심에 든 이 축제를 참여하러 갔습니다. 도시를 움직이는 몸짓이라는 아주 근사한 제목에서 거리의 곳곳에서 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세종로에서 세청합광장까지 도로를 막고 시민들이 마음껏 활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도로를 걸으면서 정말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이어서 광화문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경복궁을 배경으로 해서 북악산을 바라보이는 풍경은 다른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이었습니다. 또 때마침 경복궁 야간 개장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세종로의 주변의 광장, 공원, 길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도시의 공공공간은 누구한테 열려 있고 접근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공간들은 광장, 공원, 가로등이 있습니다. 저는 80년도 초반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당시에 필독서는 최인훈의 소설 광장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한테는 광장은 하나의 관념의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광장 문화가 익숙치는 않습니다. 일상화된 공간 속에서 자연스러운 공간은 아니었었고, 자유의 열망이 분출될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데몬스트레이션을 벌이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아주 구체적으로 저한테 다가온 때는 200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저는 여기서 비를 흠뻑 맞으면서 미국전을 관람했고 포르투갈전도 관람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어쩌면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 혼자만 즐겁고 신명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여러 사람들이 즐겁고 신명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공간의 광장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많은 도시 사학자들이 인터넷의 발달, 사이버 공간의 확장으로서 공공공간이 소멸될 거라고 예측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의 소통이 활발화되면서 도시의 동호회 모임, 동창회 모임, 많은 공공공간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 많은 공공공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광화문에서 거리 응원을 하자고 독려하는 자발적인 모임이 확장되면서 시청 앞까지 응원으로 공간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우리는 자동차가 중심이 되던 서울 광장을 녹색의 보행 광장으로 바꿨습니다. 얼마 전 혹시 이 장소에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싸이가 서울 광장에서 10만 인파를 모아놓고 광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에 보니까 13,000평방미터의 이 광장이 인터넷을 통해서 무한 공간으로 확장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의 광장은 서울 시민만의 공간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서울 하면 떠오르는 중요한 세계인의 무대가 됐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인종과 지역을 넘어서 세계인과 공감하고 소통하게 됐습니다. 정말 세계가 하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실감할 수 있게끔 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도시적인 관점에서 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춤과 음악이 유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도시의 공공공간, 광장이, 뉴욕의 록펠러 광장이, 서울의 광장이 세계인의 무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톡홀름, 시드니, 멜번, 방콕 여러 대표적인 광장들이 자발적인 플래시몹이 벌어지면서 지역 커뮤니티만의 소통 공간이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는 공간이 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공공공간, 시청 앞 광장 이후에도 청계천, 광화문 광장, 세종로 공원 등 많은 공공공간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만히 되새겨보면 지난 한 15년의 변화입니다. 96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시민들이 뽑은 시장들이 도시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무척 기울였습니다. 공원을 늘리고 광장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아주 생활 속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들은 찍은 공간들을 블로그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게끔 합니다. 공간을 소비하게끔 하고, 새로운 음식점이 있으면 그 음식점을 찾고, 새로운 공공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찾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공간을 원하는 그러한 배경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의 여가 시간이 확대됐습니다. 주 5일제가 보편화되면서 자연을 찾는 사람들, 이색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네 번째로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외국의 좋은 광장, 공원, 가로를 보면서 우리도 저런 공간을 갖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고, 그러한 변화들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가로에 개방된 공간들, 노천 카페들이 활성화되면서 가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걷기 문화가 유행이 되면서 올레길에서부터 도시를 산책하는 일들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도시를 걷는 일도 역시 즐거운 일이고 소비와 관련되지만 여기에는 휴먼 스케일의 도시 공간을 찾는 상당히 즐거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최근에 가로수길, 삼청동길이 부각되는 이유랑 관련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공공간의 이렇게 확장과 관련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공간의 부활이라고 할 만큼 한 이러한 변화는 사람 중심으로의 도시의 전환과 깊게 관련됩니다. 도시를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본 도시, 걷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본 도시. 이 두 가지 관점은 하나는 근대 도시의 관점이고 하나는 그 근대 도시를 극복한 관점입니다. 하늘에서 보는 도시는 모든 전체를 조망하지만 걷는 사람들의 생생함, 삶의 구체성, 이런 것들만 거리가 있습니다. 자연이 도시라는 것들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기능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현장의 얘기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 우리가 미래 도시를 생각하면서 사람 중심의 도시로의 전환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의 변화는 하늘에서 보는 도시에서부터 걷는 사람의 눈높이의 도시로 전환하는 것들이 아주 단순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중심의 눈높이에서 보는 도시 속에서 거리에 광장이 보이고, 거리에 사람들이 보이고, 거리에 공원들이 보이고, 그 광장 속에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 눈높이 레벨의 관심은 그동안 도시계획이 소홀히 왔었던 인간적 척도에 대한 관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공공공간은 아테네 아고라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공공공간은 상호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소통 가능성을 찾아보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지만 공존 가능한 가능성을 실험해보는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공간에서는 늘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힘겨루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결로 치닫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 화합이 돼서 모든 사람들을 엮어주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2005년 서울숲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숲이 맨 처음에 열었을 때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분수에서 뛰놀던 아이들의 옷가지를 나무에 걸어놓는 일들, 술판을 벌이시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짜장면을 시켜서 먹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공원 모든 곳곳에서는 오토바이와 배달한 자전거에서 점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167개 주변에 있던 음식점한테 공문을 보내서 오토바이 배달을 좀 자제해달라 할 정도로 어떤 심각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차차 캠페인이나 계도를 통해서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자리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공공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개인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서로 또 이렇게 조정해야 되고 중재해야 되는 일들을 찾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공공공간은 그러한 일들을 중재하는 학습의 장소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학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공공공간은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멀티태스킹의 장소입니다. 가로에서는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이동을 하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가로는 도시의 표정을 줍니다. 이러한 다면적 속성 때문에 공공공간은 상당히 이중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지만 때로는 나 혼자만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양립 감정이 존재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어쩌면 사람들을 만나고 싶기도 하지만 군중 속에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감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했던 커피숍이 많이 등장하는 것들도 좋은 공간을 소비하겠다는 그런 욕구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중적인 사람들의 심리 같은 것들을 이런 공간들이 잘 수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는 이러한 공간을 제3의 공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1의 공간은 집, 제2의 공간은 일터. 근데 사람들은 집도 아니고 일터도 아닌 제3의 공간.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싶어 하지만 나 혼자 가서 즐거움 누릴 수 있는 이런 카페, 책방, 도시의 공공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좋은 도시 공간은 그러한 이 공공공간이 지녀야 될 속성을 잘 반영해야 합니다. 공원은 19세기 산업도시 이후로 도시 문제를 치유하는 힐링 캠프였습니다. 21세기 도시에서는 건강 문제, 일자리 창출의 문제, 청소년 교육의 문제,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라는 것들은 지금까지는 행정이 주도해서 만들었지만 이제는 행정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협력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그린 트러스트는 2003년부터 이런 서울을 푸르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시민들한테 기금을 모아서 재원을 확보하고 공원 운영을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 43억의 기금을 모아서 서울숲 만드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2,600억이라는 조성비에 비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도시공원의 주인의식을 갖게끔 해줬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매년 한 2, 3억 정도의 기금을 모아서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느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보다 큰 자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원을 통해서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동네 숲이라는 작은 짜투리 공간을 만드는 일들을 한 20개 했는데 기업에 기금을 모으고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시의 짜투리탕을 모아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통해서 녹색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이어줬다는 것들이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도시의 공공공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도시의 혁신에서 배울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은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보행자들을 보다 편하게 걷게끔 해주는 친환경 미래 도시의 모델로서의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 한 10년 동안 많은 공원을 만들었고 2030년까지 10분 내에 공원을 모든 시민들이 접근하게끔 하겠다는 정책 목표하에 여러 가지의 공원을 만드는 일들을 통해서 정책 목표인 더 푸르게 더 위대한 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교통국이 할 일이 자동차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의 보행자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가로, 자동차가 아니라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더 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보는 것 듯이
차도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확장시키고 2007년부터 한 50군데 이곳 이상의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타임스퀘어 앞도 워낙 차도였는데 보행 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 부서들이 협력하게끔 하고 민과 관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온 곳들이 뉴욕의 성공의 요인입니다. 이제 우리 도시로 다시 돌아옵니다. 서울은 산과 물이 있어서 천혜의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그동안 저희 서울은 많은 공공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중요한 가능성 있는 공간은 가로입니다. 가로들 아직도 차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치물들이 가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가로의 인건화 실현시켜야 됩니다. 많은 경우 보도를 확장시키고 차도를 줄이면 차는 어디선가 돌아갑니다. 이러한 도로 다이어트 계속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보도와 연관되는 광장들을 숨어있는 장소들을 찾아서 확장시키고 만들어야 됩니다. 더 많은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용산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이런 공원뿐만 아니라 많은 공원들을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녹색 공간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이 소통하고 공유하게끔 하는 그런 혁신 같은 것들을 계속 이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공간을 만들고 향유하는 것들은 좋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제 도시의 주인은 시장이 아닙니다. 도시의 주인은 여러분 시민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참여, 여러분 모두의 협력과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